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7월 8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출세 3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뉴 이현웅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만관뉴는 뭐죠? 예, 역시나 코로나 소식 한번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네, 1,200명대 어제. 예, 그러면은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도 1,000명 넘을 것이다. 이거 얘기가 나오던데 보니까. 예, 이제 잠시 후에 아마 0시 기준으로 된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예. 아직은 어제 저녁 9시까지 집계된 수치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가 1,113명이었습니다. 1,113명이요. 예,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는 32명 적은 수치인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 아마 오늘도 1,2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전히 큰 숫자죠. 어제가 1,212명이었고.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방역 당국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한 일주일 더 연장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했죠? 예, 어제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뭐 다른 지역과 관리 효율을 위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뭐 3단계를 적용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틀렸고요. 기존 그래요? 거리두기 체제를 일주일 다시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다중 이용 시설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만 운영하게 되고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뭐 문제는 이제 지금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일 텐데요. 예.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4단계요. 이게 가장 높은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제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요. 예. 뭐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3단계까지는 49명이지만 이제 4단계가 되면 친인척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특히 수도권 쪽이 심각한데 서울시가 긴급 대책 내놨죠. 예, 뭐 엄청난 대책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보면 모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심야 대중교통 감축 운행 그리고 음식점과 카페 종사자 등의 선제 검사 이런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고요. 예. 또 지하철은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에 20% 감축 운행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밤늦게 다니지 말라라는 신호가 되겠고요. 학원이나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 명령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임시선별 진료소 있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2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51개까지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관용 원칙 강조했죠. 이게 민노총 시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연관이 있는데요. 예, 예, 상황이 좀 워낙 심각해지니까 이제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방역 지침을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뭐 기존에는 이제 경고만 내렸다면 지금은 이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의 지침을 무관용으로 적용하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 예. 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또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고 그렇죠. 있죠? 뭐 요약하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뭐 백신 인센티브 같은 좀 잘못된 신호를 줬다. 예, 예. 긴장에 약간 느슨함을 줬다. 뭐 약간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M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겁박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을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유 보죠. 예, 두 번째는요. 박영수 특검의 불명예 퇴진입니다. 아, 저기 차량 등 제공받은 거 뭐 렌트했다가 비용은 줬다 그러던데. 예, 근데 뭐 그것도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좀 이렇게 부분이 있었죠. 그래요?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이제 사직의 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예.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외제차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이제 해명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외제차 이게 아무래도 뭐 또 포르쉐네요 보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이 차종 이름 듣는 순간에 국민 감정을 또 건드렸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그 비용 줬다는 시점 자체가
그 차량 이용한 지 한 석 달쯤 지나서 예, 뭐 줬다, 수사가 이런 이제 얘기 들어간다라는 나오던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네. 금액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또 이 그 뭐랄까요, 뭐 진위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좀 생기고 있는데 예. 박 특검이 사표를 내면서 또 특별검사부 2명도 함께 또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 박 특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 의혹 사건 때 임명돼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인물인데요. 예. 국내 최고의 뇌물수사 전문가로 꼽히던 인물이 뇌물수수 의혹 당사자가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특검이 후임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후임 특별검사 임명해야 하고요. 뭐 예. 함께 사의를 표명한 2명의 특검보 자리 역시도 보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 역시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에게 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이 잘 마무리되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만관유 주세요. 예, 세 번째는요.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죠? 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예. 60대 청소 노동자 한 분이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도중에 사망한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서울대에서 그랬죠. 예. 예, 당시에도 뭐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 지난달 26일에도 역시나 휴게실에서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또요. 예. 또. 이 유족 측에 의하면 평소 숨진 노동자가 고된 노동과 또 서울대 측의 갑질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숙사에서 10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매일 날라야 했다던가 뭐 군대식 업무 지시가 있었다. 혹은 뭐 학교 시설물의 이름을 한문이나 또 영어로 쓰게 하는 등의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낮은 노동자들에게는 모욕감을 줬다. 뭐 이런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문 시험이요? 예. 이게 뭐 진짜 넓게 본다고 하면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청소와 이런 한문, 영어 시험 이런 거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아, 영어 시험도 봤다고요? 예. 한문 시험, 영어 시험까지? 본인이 이제 청소를 하는 건물의 이름을 영어로 쓰라 뭐 이런 등의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요. 예. 그와 함께 기숙사의 개관 연도라던가 건물별 준공 연도 등을 뭐 네. 이렇게 시험 문제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걸 알아야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심지어 뭐 시험을 보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이런 시험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망신을 준 것은 뭐 명백히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면서요? 예, 제목은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 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형식적으로는 이제 뭐 휴게 공간들이 다 있지만 실제로 근무할 때 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간이 비좁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얘긴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휴게할 수 있는 휴게실을 보장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일, 고된 일 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의 휴게 공간은 좀 보장해 줘야 되겠죠. 예. 인권도 좀 존중해주고, 예. 갑질도 하지 말고. 예, 그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방관요. 예, 화가 난 줄리안 준비했습니다. 화난 줄리안요? 예. 누구예요? 줄리안 퀸타르트라고요. 예. 벨기에 출신 방송인인데 예. 최근에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이 벨기에 대사 부인 이거 보니까 거의 상습범이라고 하던데. 예, 뭐 지난 4월에도 한남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 2명 폭행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큰 예. 화제가 됐습니다. 예. 같은 인물인데요.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또다시 다툼이 일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에 빗자루가 몸에 닿아서 말싸움을 시작을 했고 예. 언성이 높아지면서 신체 접촉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논란이 좀 커지자 대사 부인은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뭐 도시락을 뭐 발로 찼다는 그런 얘기 듣던데 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는데 예. 줄리안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이제 같은 나라 사람 이제 예. 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러니까 화가 난다. 첫 번째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는 건 실수가 아니다. 예.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떠나게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망관은 잘 들었고, 자, 이영원 아나운서. 예, 그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을 세 글자로 줄인 약자. 예. 이거를 지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또 이런 것까지 하시나요? 예. 예. 아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예, 줄임말 세 글자죠. 예, 알겠습니다. 황뭐뭐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